발톱이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그라인더로 갈아서 얇게 만들어주고 CO2 피놀요법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롱펄스 1064 레이저로 온도를 올려주면서 오니코 레이저로는 번지는 것까지 막아준다면 그 치료 효과는 경구약과 비교했을 때 거의 80~9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발톱 무좀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제 군대 다녀온 뒤에 행군 열심히 하고 생기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 젤 네일이나 페디큐어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발톱에 노랗게 파고드는 무좀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을 방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발톱 끝만 노랗게 파고드는 양상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발톱이 두꺼워지고 또 발톱에 변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당뇨가 심한 분들의 경우는 발톱 무좀을 방치하게 되면 그 사이로 세균 감염이 진행이 돼서 당뇨발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발톱 무좀의 치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피츠패트릭에 보면은 발톱 무좀의 경우 치료의 원칙은 경구약 복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만 무좀이 있는 경우는 우선 바르는 항진균제를 시도해보고 치료 실패하면 경구약을 복용해 보도록 한다라고 쓰여 있죠. 하지만 발톱을 먹은 경우는 바로 경구약을 복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구약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간이 길어져서 최장 18개월 정도까지 복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젊을수록 경구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는 발톱의 생장 속도 때문이에요. 젊은 남성은 아무래도 발톱의 제일 아래쪽부터 발톱 끝까지 자라나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지만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에서는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약을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복용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아무래도 항진균제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피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살펴봐야 하고요. 또한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절대적으로 음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먹는 항진균제는 총 3가지 계열이 있어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하는 플루코나졸 계열이 있고요. 일주일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쉬는 거를 한 사이클로 해서 복용을 하는 이트라코나졸 계열이 있고,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터비나핀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계열의 약물 중에 아무래도 플루코나졸이나 이트라코나졸 계열의 약물이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터비나핀 계열보다는 복약의 편의성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플루코나졸이나 이트라코나졸 계열의 약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매일 먹는 터비나핀 계열의 약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을 매일 그냥 일주일 정도 먹으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1년 먹으라고 하면은 끝까지 약을 다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발톱 무좀이 치료가 되다가 다시 재발하고 약에 대한 내성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 때문에 발톱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가 개발이 되었어요. 이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핀포인트, 힐러, 노블린, 젠틀맥스 등으로 알려진 이 롱펄스 1064 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 치료와 오니코로 알려진 405, 635 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입니다. 자, 롱펄스 1064 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는 레이저 조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로 발톱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원리예요. 보통 50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게 되면 무좀균이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순간적으로 약 80도 정도까지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뜨거움, 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으로 시행을 하는데 발톱 무좀이 아주 심하거나 많이 두꺼울 경우에는 2주 간격, 심하지 않은 초기 병변일 경우에는 4주 정도 간격으로 시행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405635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 치료는 직접적으로 열로 균을 죽이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 파장대의 레이저를 발톱에 쬐어주게 되면 활성산소가 분비되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롱펄스 1064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 치료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한 번에 10발톱을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에 걸리지 않은 정상 발톱을 전염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무좀균을 죽이는 효과는 아무래도 롱펄스 1064나노미터 계열의 레이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에 두 가지 레이저를 적절히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롱펄스 1064 레이저로 강력한 열 에너지를 줘서 무좀균을 사멸시키고 오니코 레이저를 병합함으로써 무좀에 걸리지 않은 발톱은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CO2 레이저는 사실 점 뺄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거든요. 물에 대한 흡수도가 아주 높아서 발톱에 CO2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구멍이 뽕뽕 뚫려요. 그러면서 발톱의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CO2 피놀류법이라고 하는데 이 피놀류법을 병행해서 치료를 할 경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바르는 항진균제의 흡수도를 더 올려줘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자, 발톱 무좀 레이저와 경구 항진균제 치료 효과를 놓고 본다면 사실 논문상으로는 비슷한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 없이 치료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먹는 약이 레이저 치료보다는 좀 더 빨라요. 하지만 먹는 약을 선택했다면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끊지 말고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발톱 무좀도 의사가 신경 쓰는 만큼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발톱이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그라인더로 갈아서 얇게 만들어주고 CO2 피놀요법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롱펄스 1064 레이저로 온도를 올려주면서 오니코 레이저로는 번지는 것까지 막아준다면 그 치료 효과는 경구약과 비교했을 때 거의 80~9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데 나의 발톱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주고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약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복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약을 먹는 게 가성비도 좋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먹는 약이 너무 많다든지 지방간이나 다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임산부나 수유부처럼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발톱 무좀 방치하지 말고 꼭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